이번 시간에는요 반드시 클레잉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요, 저희는요 이 폴리싱을 동반하지 않는 클레잉은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폴리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처리로 이 클레잉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클레이바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클레이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케미컬로는 이 화학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들, 낙진이라던가 뭐 철분, 뭐 타르, 뭐 그런 애들을 지우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폴리싱을 할 거다라고 하신다면 이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전처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는 이 클레잉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클레잉을 잘 이 전처리로 하시는데,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 안 해도 뭐 크게 뭐 다른 거 있을까 하면서 건너뛰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클레잉을 하지 않고 그냥 이 폴리싱을 하게 되면 한 그런 굵은 애들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그걸 잡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더 걸리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요 클레잉 하나 빼먹었던 것 때문에요. 그럼 클레잉 작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클레잉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클레이 바도 있고요, 클레이 미트, 클레이 패드, 클레이 블록, 클레이 타올, 다양한 종류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그리고 기호에 맞게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같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클레이바가 단단하게 잘 안 눌러지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뜨거운 물을 받으셔갖고요, 클레이바를 집어넣어 놓으면 돼요. 지금 뜨거운 물에 그러니까 점점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아까랑 다르게 너무 말랑말랑해졌죠?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클레잉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클레이바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클레잉 작업을 할 때는요, 데미지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요, 클레이 전용 윤활제가 필요하고요, 얘를 뿌리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윤활력이 좋은 카샴푸를 폼으로 이렇게 뿌려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카샴푸를 물에 섞어서 이렇게 스프레이에 담아서 직접 뿌려가면서 윤활제로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에다가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업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어려운 건 없어요. 이 클레이바를 손에 잘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 네모나게 만들어 상관없어요.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클레이 루버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윤활제를 도장면 위에 충분하게 흥건하게 뿌려주신 다음에 잘 비비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충해 가면서 이렇게 잘 뿌려주시면서 힘세게 줄 필요 없고 왔다 갔다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는 동생한테 야, 클레잉을 해야지 하고선 루버를 자 뿌려가면서 해야 돼 라고 했더니, 왼손에 루버, 오른손에 이 클레이바 라고 했더니, 이 왼쪽에서 이렇게 하더니 저 반대편으로 갔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인 줄 알았어요. 생각을 안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진행 방향의 앞에서 뿌려주고 가야 된다는 거. 클레이바는 절대로 맨 도장면 위가 아니라 항상 클레이 루버 위에서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고, 클레이바에도 뿌려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작업을 했다. 그리고 클레이바에 보시면 이렇게 오염들이 묻어 나올 거예요. 얘를 접어서 새 면으로 사용을 해주시는데, 아까 그 친구예요. 인천에 사는 문갱이라고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접으라고 그랬더니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접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오염물들을 그대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얘를 이쪽으로 말아서 꾹꾹꾹꾹 눌러서, 그러니까 그런 사이즈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 또다시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클레잉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우리 강 PD가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광택의 전처리 과정으로 클레잉을 할 거기 때문에 낙진이나 오염물들이 뭐 얼마나 있나 그런 것들을 사실 뭐 이렇게 판단해 볼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가 있나를 판단할 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비닐봉지인데 이렇게 비벼보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밋밋해질 때까지 작업을 하는 건데, 우리 강 PD가 저한테 질문한 게 얼만큼까지 해야 되는데요를 저한테 질문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들리려나? 내가 ASMR을 해야 되겠다. 끓여놓고 안 나네 소리가. 서걱서걱 하는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 작업이 안 된 면을 작업할 때는. 근데 그런 것들이 작업을 하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부드러워졌다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러면서 얘가 물렁거리지 않고 단단해지면서 이 표면과 마찰을 일으킬 때 이 뭔가 데미지를 조금 더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바보다는 클레이 패드, 클레이 미트, 클레이 타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